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해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해고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통상해고나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반드시 오늘 강의해드릴 영상 내용을 숙지하셔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사정이 정말 어쩔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반대로 징계해고는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뤄지는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고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해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해고 예고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해요. 만약 그걸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이건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약속이나 단체 협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해야 안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서면 통보 절차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해고 결정이 난 후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법적으로 안전해요. 여기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서면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고 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 기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해고와 관련한 적법 절차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해고의 기본 원칙. 먼저 해고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해고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통상해고. 이제 통상해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나 행동상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근로자의 귀책 사유는 없으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1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의 고수당이라고 하는데 해고의 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서면 통지 의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다음은 징계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배임과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장기간 무단 결근 등과 같은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는 징계 수위 중 최고로 높은 것이어서 과거 징계 선례와 업무의 특성, 일반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되 가급적 회의록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 사유를 명시해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서면 통지 의무.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징계 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해고 절차에서 중요한 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고 예고를 지키며 관련 규정을 잘 따르고 서면 통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지키는 건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결국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당한 해고 절차를 잘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